아이폰 15 시리즈 구매 가이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 14 시리즈 구매 고민 해결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은 15 시리즈 구입 고민 해결 컨텐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다 보고 마지막에 하나씩 체크해 보면 대략적으로 점수하고 이런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5 시리즈에서는 미니가 없습니다. 14부터 미니가 없었죠. 자, 라인업은 일반 라인업, 프로 라인업 두 개로 이렇게 크게 나뉘고, 일반은 일반과 플러스, 그리고 프로에서는 프로와 프로 맥스로 나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6.1인치, 6.7인치 하나씩 있습니다. 일반 모델이 이번에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영차! 자, 그럼 먼저 이번 아이폰에서 공통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공통사항 첫 번째, USB-C 타입이 드디어 탑재되었습니다. 이제 USB-C 케이블로 에어팟, 애플워치를 아이폰과 연결해서 충전도 가능해요. 하지만 끝나누기가 있죠. 일반 모델은 USB2, 프로 모델은 USB3를 지원합니다. USB-C 타입도 이제 늦게 넣어주면서 일반과 프로 급을 나눠버리다니, 속상합니다. 전송 속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두 번째 공통사항,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이제 모든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치를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추후 출시될 아이폰 SE 4세대에서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 48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이 개수는 다르지만 일반 프로 모델 모두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탑재돼서 2400만, 4800만 화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에 탑재되는 카메라는 조리개 값이 좀 달라요. 자, 네 번째는 인물 사진입니다. 인물 사진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초점과 심도 제어를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사진이나 인물 사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진을 찍고 나서 인물 사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도도 조절할 수 있고 피사체 선택해서 초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업그레이드죠. 자, 다섯 번째는 HDR5 적용입니다. 14 시리즈에서는 스마트 HDR4였는데 HDR5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이 HDR의 역할은 색상 대비 안부 명부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화면 밝기인데요.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는 일반과 프로 이 화면 밝기의 끝나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15 시리즈는 모두 일반 밝기 1000니트, HDR 1600, 최대 야외에서 2000니트로 동일한 밝기입니다. 울트라 와이드밴드 2세대가 공통 적용됩니다. 이제 더 정밀하고 멀리서 기기 연결이 되거든요. 친구가 위치 공유를 하면 방향과 거리를 정밀하게 안내해줍니다. 자, 이 정도가 공통으로 업그레이드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끝나누기랑 조금씩 다른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일반 모델부터 살펴볼까요? 아이폰 15와 15 플러스 6.1인치와 6.7인치입니다. 두께는 7.8mm로 동일한데 무게는 1에서 2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약간 각진 느낌이었다면 살짝 테두리가 완만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인 것도 동일하죠. 이번에 카메라가 두 개지만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2배 줌이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 모델에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망원 렌즈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망원 렌즈는 없지만 크롭을 이용해서 2배 줌이 화질 손상 없이 가능해요. 또 아쉬운 건 0.5배 초광각 촬영은 되는데 접사 촬영은 되지 않거든요. 요건 아쉽습니다. 자, 색상은 5가지 색상입니다. 제가 약간 이름을 붙여봤는데 핑크는 아기 돼지 핑크, 블루는 소다맛 뽕따 아이스크림, 옐로우는 연두부 옐로우, 그린은 마카롱 그린, 그리고 블랙은 럭셔리 블랙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좀 재밌게 지어봤습니다. 뭐 억지스러운 게 좀 있긴 한데 이번에 색상이 파스텔 톤으로 진짜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유리의 색상이 들어간 건데 전부 무광 느낌입니다. 근데 그냥 무광이 아니라 표면이 약간 모래 같은 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물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자, 가격은 동결입니다. 128GB 기준 15는 125만원부터 플러스는 135만원부터입니다. 이 가격이 동결이긴 하지만 이 1,400원 할 때 가격이었단 말이죠. 한번 올라간 애플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일반 모델이면 100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프로 라인을 생각하면 뭐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예. 자, 배터리는 향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스펙표를 보면 동일해 보입니다.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이폰 12 시리즈 이상부터는 배터리 만족스러웠습니다. 미니를 제외하고요. 자, 칩셋은 14 프로에 들어가는 칩셋 A16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충분히 성능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당연히 있죠. 화면 주사율이 아직도 60Hz다. 언제까지 60Hz로 갈 건지. 프로모션 120Hz는 프로 모델에서만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손떨림 보정 OIS 센서가 15 프로급은 아니고 14 일반 모델의 손떨림 보정입니다. 뭐 그래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성능은 아이폰 14 프로인데 예쁜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USB-C로 업글됐고 카메라가 2개인데 광학 2배 줌이 되고 카메라 성능 업그레이드 됐고 AOD가 없고 60Hz 주사율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프로 모델을 정리해볼까요? 프로와 프로맥스 역시 6.1인치, 6.7인치입니다. 이 티타늄 재질로 바뀌면서 무게가 가벼워진 게 저는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5등급 티타늄인데 화성 탐사 로봇에 사용된 겁니다.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베젤이 더 얇아졌어요. 이거는 좋아요.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AOD, Always On Display가 이 화면이 항상 표시되는 거, 요게 좋습니다. 요게 싫다면 끄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두께는 전작 7.85mm에서 8.25mm로 두꺼워졌는데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프로는 206g에서 187g이 됐고 프로 맥스는 240g에서 221g으로 19g씩 가벼워졌습니다. 대박이죠. 프로 맥스는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19g이 가벼워져도 221g입니다. 그래도 역대 맥스 시리즈 중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X 맥스가 208g, 226, 226, 238, 240 뭐 이렇게 무게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물론 240g짜리 프로 맥스를 사용하다가 221g짜리 프로 맥스를 쓰면 체감상 확실히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겠죠. 갤럭시 Z 폴드 5도 Z 폴드 4보다 10g 정도 가벼워졌는데 이게 체감상으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티타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20g대입니다. 무거운 거 맞아요. 예, 역시나 프로 맥스를 쓰다 보면 묵직함이 느껴질 겁니다. 거기다가 케이스 씌우면 조금 더 무거워지죠. 대신에 프로는 진짜 매력적인 무게죠. 187g인데 이게 아이폰 11, 10R보다 가벼운 겁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중에서는 두 번째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프로급의 카메라 성능인데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번에 프로도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프로 라인은 4가지 색상이죠. 내추럴, 블루, 화이트, 블랙입니다. 이게 티타늄을 사용해서 그런지 튀는 색상은 딱히 없었고 내추럴 그리고 블루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표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 라인에서는 벨소리 무음 스위치가 없어지고 액션 버튼이 생겼죠. 꾹 누르면 기존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매너 모드도 가능한데 이 버튼의 사용자화가 가능하거든요. 카메라, 플래시, 음성 메모, 단축어 등등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C 타입인데 USB-3 속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USB-3 지원하는 케이블은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이걸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USB-C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라이트닝 케이블이 필요하겠고 기존 기기와 연동해서 사용하려면 어댑터도 따로 구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도 이제 USB-C 타입으로 나온다고 하죠. 성능은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이 적용됐는데 성능이 10% 빨라졌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대비해서 10% 좋아진 거면 뭐 크게 성능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업스케일링 기능,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 등등 게임을 하기 위한 환경이 완벽하게 마련됐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어쌔신 크리드 등의 이 콘솔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크게 체감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애플에서 다양한 게임과 호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뭐 이미 14 프로 라인에서 고성능 게임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램 용량이 프로 라인에서는 8기가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일반 모델의 램은 6GB, 프로는 8GB입니다. 역시나 램에서도 끝나누기가 있었네요. 다다익램이긴 한데 애플이 워낙 최적화를 잘해서 8GB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프로 라인에서 6기가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메라에서는 더 큰 센서가 들어가서 발전했어요. 그리고 동그랗게 플레어 현상이 14 프로 맥스를 쓰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이번에 나노 코팅을 통해서 렌즈 플레어를 좀 줄였다고 합니다. 제품 받으면 바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하소인데 24mm, 28mm, 35mm 초점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초광각 망원을 포함하면 7개의 렌즈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프로는 프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망원 카메라에서는 끝나누기가 있습니다. 프로에서는 3배 망원 카메라인데 프로 맥스에서는 5배 망원 카메라를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자, 프로 라인에서 인물 사진 모드는 디테일 그리고 색감, 조조도에서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 인물 사진이 가능하고요. 초광각 카메라로 접사 사진이 마음에 들죠. 전문가들을 위한 애플 프로 로우 촬영이 가능한 것도 프로의 특징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조조도에서의 향상, 액션 모드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이것도 테스트 해볼게요. 접사 동영상 촬영도 이제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에서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프로레스 카메라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이 영상을 외장 장치에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를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로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컬러 워크플로의 세계 표준 ACES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가를 위한 영상 촬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에서는 2개의 카메라로 초광각 메인 카메라를 같이 사용하면 3차원 입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애플 비전 프로로 보면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죠. 올해 연말에 3D 촬영 이게 출시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도 일반 모델은 와이파이 6이지만 프로는 와이파이 6E입니다. 자, 그리고 스레드 네트워킹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일반에는 없고 프로 라인에 지원됩니다. 스레드가 뭐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그 스레드 말하는 거 아니고요. IoT 제품을 위한 저전력 메시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결된 제품의 연결성, 응답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이 스마트 홈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애플 TV, 홈팟 미니에 이미 스레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프로와 일반의 끝나누기가 있었네요. 뭐 배터리도 전작과 스펙상으로는 같습니다. 가격은 프로
모델도 동결입니다. 프로는 155만원부터 시작되는데 프로 맥스에서는 이 175만원 하던 128GB가 사라지고 256GB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9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비싸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2TB가 나올 거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프로 모델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프로에서 획기적인 거 혁신은 없었습니다. 프로모션 120Hz 화면 주사율 지원하고 AOD 가능하고 7개의 렌즈가 들어간 것 같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 향상된 저조도 그리고 동영상 성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의 끝나누기를 생각하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동일해서 상관없고 밝기도 동일하죠. 이 중요 포인트는 60Hz를 지원하냐 120Hz를 지원하냐 AOD가 되냐 안 되냐 요게 포인트죠. 평소에 120Hz에 적용해서 60Hz를 보면 역체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60Hz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적응은 됩니다. 무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은 프로 맥스가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프로 라인이 19g씩 줄어들면서 매력이 한층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프로가 무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죠. 카메라는 일반과 프로 할 것 없이 모두 잘 나옵니다. 근데 프로에서는 뭐 저조도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좀 자주 찍고 전문가를 위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자주 잘 안 찍는다 그러면 일반으로 가셔도 되고 영상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프로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저장 공간은 128GB부터 512GB 다양한 저장 공간이 있는데 아마 사용해 보시면 알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용량이 필요한지 사용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프로맥스는 128GB가 사라져서 256GB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저장 공간 이야기를 왜 하냐면 13 그리고 14 시리즈 프로에서 저장 공간 128GB를 선택하냐 256GB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끝나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15 시리즈에서는 다행히 용량에 따른 끝나누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 해결해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목록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해당하거나 상관없다 그러면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라인 보면 가격이죠. 가격을 보시고 본인이 예상하는 예산 거기 안에 해당하면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플러스 모델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중복 체크가 가능해요. 자, 두 번째는 디자인인데 색상이 중요하다 카메라 개수가 중요하다 뭐 카툭티가 중요하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마음에 드냐 위에 그 사진이 있죠. 색깔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알록달록한 게 좋다면 일반과 플러스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티타늄 색깔 디자인 상관없다 그러면 이거 4개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무게는 무겁고 가볍고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제가 뭐 180g 190g 이렇게 얘기해도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쫙 띄워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휴대폰의 무게를 확인하시고 15 시리즈에 대입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짐작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190g에서 200g이 넘어가면 무거운 거다 180g대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벼운 게 좀 좋다 그러면 일반과 이제 프로까지 딱 괜찮은 거죠. 그리고 120Hz 주사율 AOD가 있습니다. 120Hz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원한다 그러면은 프로와 프로 라인을 선택하면 되는데 AOD 나는 사실 상관없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에서 AOD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율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성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과 플러스 요게 14 프로에 탑재됐던 칩셋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이 프로 라인이 요것보다 10%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성능 크게 상관없다 하면 4개 모두 선택하시고 그래도 나는 10%라도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게 좋다 그러면 프로 2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카메라가 정말 중요하다 망원 카메라 접사 카메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프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뭐 기본적인 사진만 찍고 동영상 잘 안 찍는다 그러면 일반과 플러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크기는 작거나 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좀 작은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하고 프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큰 화면이 무조건 좋다 그러면 플러스와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된 거를 모두 개수를 세서 아래쪽에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용량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28, 256, 512GB 선택하시면 되고 프로 맥스로 가셨다면 128은 없고 256부터 1TB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랑 같이 보면 선택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랑 본인이 생각했던 예산이랑 딱 맞추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도 되겠다 싶으면 용량을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색상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 화면을 지금 캡처하세요. 캡처하셨어요? 이 캡처한 화면을 가지고 동그라미 체크를 하셔서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점수 계산하고 오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15 시리즈로 넘어가도 될까요? 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14 시리즈 사용하신다? 넘어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3 시리즈는 조금 애매한데 조금 더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12, 11 요 시리즈 이하부터는 15 시리즈로 바꾸시면 무조건 만족하실 것 같아요. 특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폰 10, 아이폰 XS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기변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존버 성공하셨습니다. USB-C 타입 바뀌면서 또 일반 모델에서도 프로급의 어떤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카메라 동영상 모두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판매량도 좀 많을 것 같고 프로에서는 프로 특유의 럭셔리함과 또 무게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프로 라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고민이 되는 건 가격이라는 거죠. 예.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가 아이폰 15로 좀 넘어와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20Hz 주사율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프로 라인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가격이 좀 부담된다. 그리고 좀 예쁜 색깔의 디자인을 원한다. 그러시면 일반 모델로 가셔도 성능 자체가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일반도 이번에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5 시리즈 구입 고민 해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프로맥스 주문해놨습니다. 직구 통해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도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겠고 초기 설정, 초기 불량 컨텐츠까지 모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또 만나요. 안녕.